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숙입니다. 오늘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에서는요, 나도 모르는 나의 성행동 괜찮을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지요? 이게 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 행동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왜 그런 행동을 내가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하면서 나는 어떤 파급 효과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사실은 지혜로운 노년, 지혜로운 노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만 경솔한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도 경솔한 거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하고 행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신중히 내 생각이 어떤지 고려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주위에 끼치는 영향까지 를 생각한다면 모두가 만약에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는 성행동을 자위행위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걱정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이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사연을 좀 들어보면은요, 맑고 명랑한 기운이 가득한 사연자분을 만난 것은 따사로운 봄날이었습니다. 문을 열며 들어서는 모습이 환하여 편안하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물었더니 스스로가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올해 65세로 막 노인으로 들어온 새내기 노인입니다. 남편과 아이 둘을 낳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치짖고 볶고 안달하며 화내며 나름 어려움을 극복하긴 했지만요. 부모님과 남편 덕분에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받고 전문가로 일하다 이제 막 은퇴를 한 은퇴 새내기이기도 합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하다 한가해지니 저를 돌아볼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생겨 지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노년의 삶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문득 한 가지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평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지낸 일입니다. 저는 자다가 이상한 행동을 가끔 합니다. 때론 며칠로 간격이 좁기도 하고 때론 1년 이상 안 하기도 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자다가 일어나는데요. 잠결에 모로 드러누워 있을 경우 외음부가 자극되면서 마치 부부관계를 할 때처럼 그런 느낌이 나면 제가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비비곤 합니다. 그런데 전 제가 왜 그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전혀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맨 처음의 시작은 한 5년 전인 듯 합니다. 기억도 거의 없는데 늦잠을 자다가 이런 이상한 느낌을 느낀 것 같아요. 처음엔 잠결에 이상하다 하고는 일정이 늦어 생각도 없이 부랴부랴 움직였어요. 두세 번이 반복되고 나서야 자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전혀 조절도 되지 않고 의도하지도 않는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이러는지 되게 궁금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인터넷으로 알아보았는데 이런 경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멈추는 방법도 궁금하고요. 처음엔 병원을 먼저 가야 하는 생각도 했어요. 딱히 신체적인 문제만은 아닌 듯 싶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이제 그 사연자분의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사연을 접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연을 접하고 저는 우선 사연자분의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를 질문하면서 이분의 성욕, 그다음에 성인식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우리 검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과의 관계는 아주 평범하고 특별하게 성적으로 민감하지도 않고 그동안은 바빠서 젊어서도 부부관계가 그리 많지도 않았고 갱년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더 줄었고 60대가 접어들며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부부관계는 거의 섹스리스 수준이죠. 남편도 이 부분에 딱히 불편한 반응을 하지는 않았고요. 일상에서 손잡고 어깨 주무르고 안고 하는 일상적인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서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지내는 것이 사연자분께 욕구 불만 같은 감정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그냥 평범한 부부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어서는 이렇게 두 분을 보니 두 분이 이제 맞벌이 하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가정 생활을 이끌어 가셨으니까 나름 바쁘셨고 그 와중에 그 특별한 불만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체크리스트도 점검을 했을 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분의 성인식이 조금 왜곡이 됐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욕구 불만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분은 아까도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학력자이신 사연자분이셔갖고요. 성지식에 관한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편견도 거의 없으시고요. 그러면 본인이 몸에서 일어나는 본인이 행동하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것이 뭔지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학력과 더불어서 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가 하는 그 행동 이외의 환경에 대한 것들이 별로 문제될 게 없으니 그러면 이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이 현상 때문에 불편하신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사연자분은 자주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1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번 이내 같으다라고 하시면서 기분이 나쁘거나 이럴 때 불편하고 그렇지는 않다. 그렇다고 특별히 쾌락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랬기 때문에 별로 큰 영향이 없어서 그냥 여태까지 지내왔다라고 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 특별한 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잠결에 하는 행동이고 본인도 모르는 행동이라고 하시는데 왜 자유행위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본인이 자유행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몸이 이런 반응을 할 때 본인이 다리를 이렇게 비비고 할 때 성적인 느낌, 성적인 쾌락이죠. 성적인 쾌락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의도하지는 않지만 다리를 굳이 내가 이거를 해서 더 이 자극을 높이겠다 이런 의도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다리를 비비는 행동을 통해서 성적인 쾌감이 더 커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자위가 아닌가, 내가 의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자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은 이런 도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전으로 이 신체적인 반응이 정확하게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함에 있어서는 자는 이렇게 자다가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아마 외음부에 있는 크리스토프가 좀 음액이라고 하는 크리스토프가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본인이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거를 무심결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스쳐지면서 그게 조금 더 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은 하겠지만 정확하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요. 사실은 성치료 전문기관에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고 심리적으로 아니면 병적인 부분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부분은요, 의사들하고도, 그러니까 비뇨기과 의사, 그다음에 산부인과 의사들하고도 이렇게 밀접하게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사실은 많이 불편하지 않고 그러시다면 굳이 이것을 무엇인지 막 검사하고 막 이러면서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덮어두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문제가 되고 불편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칠 때, 만약 혹시 그런 이렇게 상황이 더 그렇게 돼서 그럴 때 사실은 해보시는 게 어떨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멸되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떠신가, 이건 제 그냥 개인의 의견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걸 들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 이 케이스를 같이 이야기한 후에 사실 저는 자위라는 것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위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위라 함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자위라 함은 스스로 자자잖아요.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위라 함은 내가 파트너가 없어서, 성 파트너가 없어서, 그게 부부에서 부부 간에 있어서 부부의 이런 위치든 아니면 어떤 위치든 간에 파트너가 없어서 나 혼자서 내 몸을 마치 상대가 있는 것처럼 자극을 해서 좀 위로를 얻는, 즉 이제 쾌감을 얻는 것들을 자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위는 혼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자위라는 자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많이 문제화되는 시기, 일생의 전체 생애 중에서 그 시기는 바로 청소년기예요. 즉 청소년기 중에서도 남성들이죠. 그래서 남성 청소년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본인들이 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 쾌감에 의해서 횟수나 아니면은 이 자위를 통해서 위생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나아가면은 이제 병적인 이런 질병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 생애적으로 어느 때가 제일 많이 자위를 하느냐 물으면 개인의 한 사람의 생애에서 보면 청소년기가 제일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노년기도 꽤 많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있는 파트너가 있는 이런 부부라거나 아니면
그 연애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혼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기에는 주로 남성 소년이죠. 소년의 문제라고 하면 현황을 보면 이 노년기에는 사실은 여성의 인구 비율이 뭐 거의 3배에 가깝잖아요. 남성이 하나면 여성이 셋 정도 되게 노년기에는 인구 비율이 그렇거든요. 그래서기도 그렇지만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자위하는 이런 퍼센티지가 더 높고 현황이 좀 더 높기도 합니다.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자위를 할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라고 보면 자위를 하는 행위 이 자체를 통해 하고 나서 가장 큰 거는 죄책감입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 내가 이것들을 쾌락을 추구해서 그 내 성적인 욕구를 못 이겨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행위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이런 행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일정 종교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교회법이라고 해서 무슨 그 종교의 법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자위는 본인 혼자서 스스로 본인의 몸에 대해서 하는 행위로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위도 이상한 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형태 안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한테도 그리 좋을 것도 없지만 그리 나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죄책감을 가질 정도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 안에서 자위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그런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청소년기하고는 조금 노년기의 자위는 조금 다르게 좀 취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인 문제가 점점 더 그냥 내 몸을 내가 자극해서 쾌락을 얻는 아주 간단한 이런 1차원적인 간단한 걸로 접근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죄책감이 같이 들어가고 나면 조금 더 복잡해지고요.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옮겨가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 자위를 내가 할 때에 또 예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남녀가 같이 성행위를 하는 그 성관계를 가질 때도 예절이 필요한 것처럼 자위도 내가 나에게 행하는 일이지만 예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어떤 예절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자위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남자 청소년들 중학교 한 2학년, 1학년, 2학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좀 많은데요. 이때 한참 심하게 하는 학생들인 경우에 그런 남성 청소년인 경우에는 사실은 수업을 받다가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거의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예절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사실 자위는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막 자극하는 이런 게 아니라 편안한 상태에서 본인의 방이 있다면 본인의 방에서 편안하게 내 몸을 내가 이렇게 자극함으로 인해서 쾌락을 얻는 그래서 내가 나를 위로하는, 적어도 나를 존중하는 이런 예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위는 이제 위생적인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남성만 자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자위를 하잖아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위를 통해서 사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하게 되면 몸 밖으로 몸 안에 있는 체액이 배출되는 거잖아요. 이것의 처리를 제대로 깨끗하게 잘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또 이 사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위생적인 문제들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의 성기 자체가 남성의 성기를 받아들이는 이런 성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위도 마찬가지로 남성의 성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극을 해줘야 되는 이런 자위를 하니까 뭘 하냐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끗해야 되는 위생적인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잘못하면 굉장히 감염이 일으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위할 때 보통은 서로 남녀의 애액이 서로 맞물려지면서 부드럽게 성기를 이렇게 자극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보통 성관계입니다. 그런데 자위는 혼자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찰에 의한 이런 피부 접촉이 잘못돼서 이게 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위를 할 때는 적어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는 이런 자위, 그 다음에 위생의 문제죠. 그래서 반드시 좋은 청소년들한테 강의할 때는 보통 교육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로 좋은 뭐예요? 휴지 사용해라. 부모님들 할 때는 아이들이 그때에 되면 아이들 휴지는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준비해 줘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누구도 모르게 내가 자위는 사실은 굉장히 나의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이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는 환경과 그다음 위생적인 부분들을 같이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저는 자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때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하여 내가 위생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또 이런 이 사회에서 나를 바라다 보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차단할 수 있게 서로 존중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위는 그래서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만 이용해야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손을 씻고 손을 가지고 내 몸을 자극을 통해서 할 때는 그리 이렇게 어려운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청소년들한테 얘기할 때는 손만 사용해라. 다른 기구를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위를 돕는 기구, 주로 성인용품, 성기구라고도 얘기하고 성인용품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과거에는 안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시커멓게 다 막 막아놓고 성인용품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는 손님 뭘 파는 가게 같기는 한데 왔다 갔다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또 위치도 어서 저쪽에 아주 외지고 이런데 이제 있고 뭔가 드러나면 안 될 것 같고 막 어둡고 라고 하는 곳에 성인용품 해갖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파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자위를 돕는 기구들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과거에는 이랬던 것이 지금은 조금 밝은 쪽으로 조금 그래도 많이 나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성인용품 이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의정부역 있는 쪽에 2층에 그냥 이런 일반 용품 파는 것처럼 정말 환하게 그다음에 이런 기구들 다 이렇게 드러내서 볼 수도 있고 가서 이렇게 만지고 해볼 수도 있고 하는 이렇게 아주 오픈해갖고서 밝게 드러내는 그런 매장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실은 음지에 있었던 것이 양지 쪽으로 나오는 이런 추세고요. 이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위를 돕는 기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기구들은 사실 기계란 말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밥솥처럼 이렇게 기계가 작동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밥솥이나 아니면 전기기구 이것들이 주로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전기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 기계는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전기밥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가구에 있는 전기밥솥은 모든 집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밥솥을 만드는 회사는 이 전기밥솥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해요? 정부가 그것들을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KS 마크 이런 것도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 기계에 대한 것들을 보증하는 그 회사가 보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정부지에서 보증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위랑 관계되는 성기구라고 하는 이 성인용품의 가게에서 만나는 이 기구들은 사실은 그런 보장 체제 그다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죠. 주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많지 않고요. 주로 중국 쪽이나 일본 쪽에서 고급 제품은 일본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조금 저급 제품은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이런 기구들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수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품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계가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얘기하는 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거는 직접 어디다 쓰는 거냐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기계가 예를 들어 갖고 1분에 100번이 돈다라고 하는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성능이 정말 100번이 1분에 100번만 도는지 아니면 50번만 도는지 아니면 200번을 도는지 누군가가 점검을 하고 그걸 보장해야 되는데 그 보장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그 안 되는 게 어떤 때는 100번 돌다 어떤 때는 200번 돌다 막 이런 그런 성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심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위를 돕는 기구라고 하는 이 기구는 여성을 위한 기구도 있을 수 있고 남성을 위한 기구가 있겠죠. 여성을 위한 기구는 남성의 역할을 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 남성이 성관계에서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뭐냐면 딜도라든가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딜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음액을 주로 자극하기 위한 바이브레이터 즉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떠는 진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극이 되는 이런 부분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남성을 위한 기구라고 한다면 남성은 적극적으로 삽입을 통해서 성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성기 부분에 기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성의 질 형태를 가진 그게 모양이 어떤 형태든 작은 거는 손 안에 들어오게 아주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하튼 여성의 질처럼 남성의 성기를 삽입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게 모양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는 실리콘으로 꽤 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적어도 아무리 조금해도 요 정도는 되고 손에 이렇게 쥐는 것들을 그렇게 간단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점점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 많이 디자인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생의 문제가 같이 있고 사정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사실은 반영구적으로 쓰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사정을 하게 되면 안에 이렇게 고이게 된다면 그 정액이 고이게 된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귀찮아서 일회용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형태의 이런 그 기구들도 많이 디자인돼서 많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렇게 일회용부터 시작해서 작은 형태의 주먹만한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커서
약간의 인형만한 그리고 뭐 리얼 돌이라고 해서 진짜 여성의 크기만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인형인 이런 기구까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크기가 크고 이런 기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거의 이 여성의 역할, 여성이 성관계에서 하는 여성의 역할, 뭐 소리도 내고 사실 뭐 애액도 같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하는 뭐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이게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실제로 신체처럼 그런 느낌을 하게 이제 만들어서 그런 역할까지 다 이렇게 사람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의 종류는 천차만별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이것들을 꼭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되려 성관계를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자위를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거는 각자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기도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여성을 위한 기구 중에서 요즘은 딜도하고 그다음에 바이브레이터, 를 합작을 해서 요즘 이제 뭐 신제품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모양은 남성의 성기 모양처럼 생겼는데 안에 바이브레이터를 해갖고 이 성기 모양의 기구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남성이 여성의 삽입을 하고 피스톤 운동을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그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진동이 강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약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단계를 나눠서 본인이 원할 때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기구를 많이 쓰신다면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특수한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능이 확실하게 보증이 안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능뿐만이 아니죠. 혹시 이 기능이 안 돼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우리 밥솥 같은 경우에는 AS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 AS 해줄까요? 해주는 데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AS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고 어떤 문제들이, 내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지, 그거에 대해서도 그 상품을 파는 가게 매장에서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런 문제점들도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사용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사용은 본인의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조금 하는 거하고 많이 하는 거, 어느 게 더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만약에 그렇다라고 치면 혹시 내 몸에 무리가 간다 손 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루에 몇 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성기에 아니면 성과 관련된 기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성과 관련된 행위들은 집착을 하게 돼서 이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자꾸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요. 게임을 적당하게 뭐 재미삼아 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조금씩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거기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이 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큰 자극, 쾌락을 얻거든요. 쾌감이 크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게임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 도달했을 때의 그 쾌감 때문에 게임에서 못 나오는 것처럼 쾌감이 굉장히 강한 쾌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이것들이 점점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사용할 때에 그 문제가 되는 부분, 아까 기구를 해서 기구의 성능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기구를 이렇게 쓰면서 몇 번을 할까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 기구를 쓰면 쓸수록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성관계는 남녀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맞아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서로 맞아야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같이 쾌락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서로가 어떤지에 대해서 보살피고 그래서 하나가 됐을 때 얻는 굉장히 높은 만족감, 성적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기계하고 나하고 하는 거잖아요. 기계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사람하고 사람하고 관계는 상대를 배려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도 들고 상대방에도 마음에 들으려니까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계를 가지고 할 적에는 누구 마음에만 들면 내 마음에만 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편의성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딜도 형태의 이런 그 모양을 가진 기구에 거기에 바이브레터가 들어간 이런 그 여성을 위한 기구가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동의 크기가 작은 데서부터 어떻게 너무 굉장히 강한 것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오늘은 너무 날씨가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해요? 강하게 자극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었다. 오늘은 내가 간단하게 아주 약한 진동으로 만족을 얻겠다.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그 기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서 해줍니다. 그러니 효용성,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감이 높습니다. 간단합니다.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계속 기계하고만 이런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사람하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상대방이 강하게 행동을 해 줄까요? 내가 오늘 아주 부드러운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서 아주 부드러운 행동을 할까요? 아주 부드럽게 삽입하고 아주 부드럽게 피스톤 운동을 할까요?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즉, 기계를 많이 사용해서 심플하게 효용 있는 쾌감을 많이 얻을수록 사람하고 다시 관계를 맺음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 기구를 사용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이런 기구들, 특히 일회용으로 하고 쓸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많이 이제 디자인돼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시간으로 그냥 쉽게 하던 것을 여성과 관계를 가질 때는 그렇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내가 삽입하고 싶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들, 즉 기계 자체의 문제점과 또 하나는 기계 사용을 할 때 사용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또 이 기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파급 효과, 그 다음에 나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외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문의를 하시면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 뒷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인도 의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하는 일반적이지 않는 사례를 만나보았습니다. 사실 성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특수하게 다른 형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을 알아보고요. 자위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자위 개념이 무엇인지 문제점, 그 다음에 또 일명 성인용품이라고 하는 자위를 돕는 기구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쭉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된 성지식이 여러분의 성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런 시간이 되셨기를 저는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